안녕하세요. 알면이 듯 모르는 것만 알모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의 차이점과 그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신용관리는 필수입니다. 오직 현금 거래만 하시겠다는 분들도 무조건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각 기업마다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고객이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업종이 많아졌습니다. 신용점수로 판단하는 대표적인 곳이 은행, 신용카드사죠. 이 두 곳은 기본이에요. 그 외에 자동차 렌트, 할부 및 리스,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 렌탈, 휴대폰 가입 및 할부, 심지어 집에 인터넷 가입까지 신용관리를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너무도 불편합니다. 앞으로도 더하면 되겠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어디에서 조회를 할까요? 바로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라는 신용평가사 두 곳에서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신용관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올크레딧과 나이스 지킴이의 각각 신용조회를 해보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서로 차이가 날 거예요. 많이 차이 나는 분은 나이스 지킴이는 1등급인데 올크레딧은 6등급, 또 반대로 올크레딧은 1등급인데 나이스 지킴이는 5등급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한 군데만 올인해서 관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차이 나는 이유는 서로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지킴이 평가 방식은 현재 플러스 미래지향적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올크레딧 평가 방식은 과거 플러스 현재 진행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곳의 평가 방식에 대해 따로따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나이스 지킴이 평가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지킴이의 현재 플러스 미래지향적 평가 방식은 이 사람이 돈을 빌려도 연체 없이 돈을 잘 갚을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대출이란 건 원래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 순간 갚을 때까지 시점을 미리 내다보고 갚을 여력이 있어 보이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이스 지킴이는 현재 플러스 미래지향적 정보 중 현재 정보보다는 미래지향적 정보에 많은 비중을 주고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현재 정보도 함께 평가를 합니다. 대출이란 건 어디에서나 받으면 등급이 하락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나이스 지킴이는 대출 발생 건으로 인해 신용점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하락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신용점수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스 지킴이는 신용점수를 비교적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관리가 쉽습니다. 그럼 나이스 지킴이의 신용점수 관리에 가벼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체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출, 신용카드, 휴대폰 요금 등 어느 것이라도 연체에 주의하세요.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대출 건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총 대출 금액도 신용평가에 반영이 되지만 대출 건수도 반영이 됩니다. 하나은행에서 1000만원, 국민은행에서 500만원, 신한은행에서 500만원 이렇게 대출 건수가 3건 총 금액 2천만원이 있는 경우 한 곳의 은행에 채무통합 상품을 이용하여 한 번에 2천만원을 대출받아 대출 건수를 한 건으로 줄이게 되면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기입니다. 현재 2금융, 3금융 대출이 있다면 1금융권 은행에 새희망홀씨 상품이나 정부지원 상품을 이용해서 갈아타는 게 이자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용점수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1금융권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방법을 자세하게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올크레딧 평가 방식입니다. 올크레딧 과거 플러스 현재 평가 방식은 이 사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신용에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었고 신용거래 패턴만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용점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해오던 패턴이 대출 사용,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 등 갑자기 패턴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점수가 하락을 하지만 바뀐 패턴을 연체 없이 꾸준히 유지해준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신용점수는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정보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과거 정보로 축적이 되겠죠. 그 축적된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를 토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용점수 상승 요인이 축적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등급 변화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올크레딧 점수는 관리하기가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패턴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신용점수 상승에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올크레딧은 신용카드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카드 사용 금액이나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이용 여부 및 금액에 따라 점수폭도 크게 변동이 됩니다. 올크레딧 신용관리 팁을 드리자면 현재 신용거래 패턴을 꾸준히 유지해주면서 보편적으로 나이스 지킴이 신용관리만 하시면 올크레딧 신용점수도 올라가는 있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이렇게 신용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중간중간마다 양사 신용평가회사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해야 됩니다. 신용조회 시 무료조회와 유료조회가 있는데 이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자신의 신용정보를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올크레딧은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이스 지킴이는 무료 조회가 쉽지 않고 방법이 있지만 번거로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지킴이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양사 신용평가회사 무료 조회하는 법은 오른쪽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지킴이와 올크레딧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신용점수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최근 재테크 및 투자 정보가 이슈가 되고 있죠. 돈 버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신용점수 관리를 잘해서 대출금리를 1%에서 2%만 낮춰도 장기적으로 보면 큰 금액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또한 재테크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용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자산을 나타내는 게 신용점수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신용관리 해나간다면 미래에 반드시 그 신용이 보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